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킹콩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지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그마에서 렌즈를 대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잘 쓰고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더웠을 때. 네네. 그때 그 세기 측이랑 굉장히 관계가 잘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쓰고 싶은 렌즈, 궁금한 렌즈가 있으면 대여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번에는 최근에 출시한 렌즈죠. 시그마의 1018 조리개가 무려 2.8 광각 줌 렌즈를 대여를 받아서 이렇게 써보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처음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작고 가볍거든요. 근데 얼굴 작아.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 얼굴이 커 보일 정도로 네,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광각 렌즈 하면 굉장히 크고 엄청 이렇게 막 무거운 렌즈들을 많이 상상하시는데, 이렇게 사진을 광각 렌즈를 꽂고 출사를 간다. 풍경.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광각 렌즈는 풍경 렌즈로 많이들 쓰시죠. 근데 요즘은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광각 렌즈가 다시 각광받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차차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오히려 망원보다는 광각을 많이 쓰지 않나. 제가 실제로 쓰기에도 그렇거든요. 망원 렌즈를 잘 안 쓴 지가 오래됐어요. 70-200 이런 거를. 그래서 왜 그런지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시점에 그 1850의 표준 줌 렌즈도 있지만 이제 원래는 지금은 70-200에 대응하는 줌 렌즈가 망원 줌 렌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018의 광각 렌즈부터 먼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저의 추측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줌 렌즈에서 보통 조리개가 최대로 가장 좋은 고급 렌즈들은 조리개 2.8을 차지를 하는데, 광각이면 당연히 넓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회사들이 광각 초고급 렌즈들을 내놓는데, 그게 보통 뭐 환산 12mm나 14mm 정도를 많이 냅니다. 이게 이제 10mm이기 때문에 환산 15mm인데, 그런 어떤 가장 고급, 가장 화질이 좋은 초광각 렌즈의 조리개 2.8을 단 것들을 선을 하시지만, 얘네들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비싸요. 막 요즘은 320만 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후지에도 812가 있는데 얘도 엄청 비싸고 엄청 무겁고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광각 렌즈에서 중간에 수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작고 조금 가벼운 광각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제 여행을 가시고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 풍경을 찍으실 때도 요 좀 작은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인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가벼워서? 가볍다는 건 당연히 좋은 점인데 앞에 필터를 못 써요. 그 저도 보셨겠지만 풍경할 때 하시는 분들은 앞에 사각 필터 막 이렇게 막 뭐 하고 하는 거 보죠. CPL 필터 네,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이게 광각 렌즈가 앞이 너무 구경이 커지면 막 뭐 하나 더 떼는 거 봤어요? 필터 홀더라는 걸 또 씌워서 거기에다가 사각 필터를 씌워서 이렇게 되게 번거로워지고, 번졌네요. 네, 그리고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렌즈는 조리개가 2.8이고 1018이라는 굉장히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앞에 구경이 67mm입니다. 67mm면 보통 이제 우리가 82mm 정도를 좀 큰 기준으로 보거든요. 필터 규격을 줄일 수 있는 다운링이 있어요. 그래서 광각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차라리 난 조리개를 사러 가겠다. 조금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조리개를 포기 못하더라도 화각을 이제 캐논 같은 경우 1635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덜 넓어도 되니까 나는 작고 가볍고 평소에 필터를 쓸 수 있는 광각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시그마에서 요번에 조리개를 2.8을 쓰고 화각은 1018이기 때문에 15에서 27mm, 사실 살짝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래서 이거 좀 그러니까 뭐 12mm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화각의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리 풍경을 찍으러 가도 환산 12나 14까지 넓힐 일이 그렇게 많진 않고, 여행을 가면 특히나 그렇게까지 넓은 화각을 쓸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15나 16 정도 되는 화각대를 쓰면서 조리개는 좀 밝았으면 좋겠으면서 필터도 쓸 수 있는 구경이었으면서 작고 가볍고 가격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그 수요를 노리고 나온 게 아마 요 시그마 1018인 것 같습니다. 이 수요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가보실까요? 자꾸 추워서 아까부터 빨리 가자고 이렇게 자꾸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아니, 저번에는 되게 더울 때 빌려줘 놓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추워? 맞아. 아니 근데 추위도 추위인데 지금 시즌이 사진 찍을 게 없어요. 뭐가 이쁜 게 별로 없어. 이게 단풍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 사진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즌이 시즌적으로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네, 그리고 모델이 너무 추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광각 렌즈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 보면 좀 광각으로 다리를 늘려서 찍는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죠? 그쵸. 이렇게 막 50mm나 망원으로 당기기보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 렌즈가 인기가 많다. 조금 요즘 인물 사진에, 그러니까 풍경 사진보다 인물 사진에 좀 관광 렌즈가 더 사용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90mm 아닙니까?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뭐 85mm 이런 거였는데, 이 렌즈의 목적 자체가 이런 용도, 인물 관광. 그래서 오히려 요즘 관광 렌즈가 인물 사진에서 좀 돋보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네요. 그렇답니다. 요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후지필름의 XF1024 조리개 4짜리. 오, 진짜 그네. 그렇죠. 예, 조리개가 4짜리고 대신 손떨방이 있긴 있고 구형입니다. 구형. 그런데 어쨌든 크기나 무게 차이가 엄청나죠. 예전에 이 렌즈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후지의 XF812가 있거든요. 네. 한산 12, 12mm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엄청 크고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브이로그용으로 이 렌즈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작고 가볍다고 해서. 근데 이거랑 비교해도 하면 이것도 크죠. 그러니까 이거 들고 브이로그 찍다가 이거 들고 브이로그 찍으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렌즈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그마에서 화각이 이제 가장 광각 넓이는 10mm로 비슷한데 훨씬 작고 훨씬 가벼운 렌즈가 이번에 출시가 됐죠. 네. 자 그리고 얘가 디자인이 저번에 우리 23mm 봤을 때도 매트한 블랙 재질 요거 이걸 써서 참 좋은데 이 후드 씌우고 빼는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꽂아서 돌리면 탁 결착되고 뺄 때는 반대로 돌려서 빠지잖아요. 네. 얘는 지금 상태에서 살짝만 꺾어봐요. 왼쪽으로. 빠지죠. 꽂을 때는 요 표시를 맞춰서 꽂힌 거예요. 빼고 그러니까 꽂을 때도 탁 꽂으면 그냥 꽂힌 거고 뺄 때는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잡아서 살짝 비틀어서 하면 빠지고. 그래서 좀 이런 디테일한 데다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게 다른 기존 제조사들에서도 배웠으면 좋겠다. 신기하죠? 다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딱 브이로그 하라는 거 같죠? 목적 자체가 얘는 그냥 브이로그 하라는 느낌인 것 같죠?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들고 하기도 편하고. 저는 짐벌을 잘 안 쓰는데 짐벌 쓰시는 분들은 렌즈가 너무 크고 무거우면 이게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화각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괜찮아요.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조리개가 2.8이라서 더 넓게, 이게 최대 넓이. 오. 그죠? 딱 무게나 크기가 이건 아예 목적 자체를 브이로그 찍으라고 만든 렌즈 같아요. 그죠? 그렇네요. 요게 지금 딱 고앵글이거든? 예쁘네. 앞에서 봐도 좀 크기나 이런 게 좀 부담 없죠, 약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기척이 많이 드셨네. 나이 먹으면 기척이 느는 겁니다. 한참 늘 때마다 이렇게 기척이 느는 거예요. 한참 귀여울 나이입니까? 네. 살기가 빡빡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살기가 빡빡하니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죠. 네. 댄싱 머신 한번 해봐. 댄싱 머신. 진짜. 근데 요새 운동해가지고 좀 웨이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걸 배운 겁니까 도대체? 저러잖아요, 좀. 네. 잘했습니다. 이거 로선에서 먹는 거 아니야. 여기 넣어서 먹는 것 같아. 이거는 뒤에 먹는 거 아닌 거 맞는 거 같은데. 영상이에요. 바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 여긴 어딘가요? 백구수목원. 여기 왜 왔나요?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해가 지금 지고 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요. 폴짝폴짝 폴짝폴짝. 그리고 또 산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또 사진을 좀 예쁘게 찍고 싶고 또 그 큰 막 12mm 이런 거 하자니 무겁고 이러신 분들은 또 작은 관광 렌즈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산에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 풍경을 좀 정말 진지하게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도심 야경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연 풍경 같은 거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 렌즈가 사실 안 맞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조리개가 좀 밝고 작고 경량화에 신경을 썼다 보니까 완전한 그 풀 해상도까지는 아닐 텐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진지하게 풍경을 정말 찐으로 각 잡고 찍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왜 후지로 찍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니콘이 따로 있고 풀프레임이나 더 큰 센서의 카메라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여행용이나 일상용으로 따로 두고 쓰기에 제일 딱 좋은 그런 적합한 렌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아무튼 보면 비네팅은 좀 있긴 있고요. 아무래도 광각이 많이 광각인데다가 조리개를 2.8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비네팅이 좀 있긴 있고 원래 감각이 좀 비네팅이 있죠. 근데 이제 얘는 그 비네팅을 압도적으로 잡겠다는 그런 컨셉은 아니고, 그리고 왜곡도 적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이제 완벽한 뭐 그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찍거나 뭐 그런 아주 정제된 사진을 찍는 용도는 아닌 것 같고 타겟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써보면 비네팅이 좀 있다는 점하고 단점이 이건 단점이랄지 특징일지 모르겠는데 보통 후지 렌즈랑 줌 돌리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야지 망원줌이고 이쪽이 하면 광각이라면 얘는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좀 불편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얘가 그 시그마가 그 이제 라이카나 그 소니, 특히 소니에다가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소니에는 다 이런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반대 방향에서 가끔 줌할 때 제가 좀 어색한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줌할 때 초점이 다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 아주 고가의 좋은 렌즈들만 이걸 잘 잡았는데 여기다 기대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브이로그를 하실 때 이렇게 줌을 많이 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속 초점이 다시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 네. 지금 이제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이게 지금 조리개 2.8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리개가 그나마 밝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조리개 2.8이 또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뭐가 중요해? 누가 중요해? 그러니까 뭐 어두울 때 찍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조금이라도 더 아웃포커싱을 날려야 한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물론 풍경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2.8이 더더욱 인물용으로 찍으라는 시그마의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컨으로 쓰시던가 일상 브이로그용으로 쓰시거나 여행용 진짜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산에 갈 때 이럴 때 쓰실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화질분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 비교할 만한 렌즈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XF1024 조리개 4짜리 OIS 버전이고 구형입니다. 구형 기준으로 화질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ISO와 셔터 속도 조리개를 똑같은 세팅으로 둔 다음에 사진을 찍은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이 시그마 1018 렌즈고 오른쪽이 후지의 1024입니다. 근데 가운데 이 건축물을 기준으로 초점을 맞췄고요. 가운데 건축물 보시면 확실히 XF 렌즈가 화질이 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붕 위에 빛금 같은 거 보면 화질의 차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바깥쪽은 확실히 1024 렌즈가 더 화질이 좋죠. 그래서 바깥쪽의 화질이 조금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면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나 이 렌즈는 아마도 그 진지한 풍경 사진보다는 인물 사진, 왜냐면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주변이 조리개 2.8로 아웃포커싱이 조금 되고 화질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인물에게 좀 더 부각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역시나 동영상은 화질의 어떤 그 차이가 그렇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중심으로 하는 가벼운 영상에 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찍어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조금 독특한 게 그 긴축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 찍을 3:2 비율로 나오는데 이 긴축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왜곡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요 렌즈는 특성상 옆으로 좀 많이 벌어지는 이렇게 왜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네팅이나 이런 왜곡을 라이트룸에서 이 렌즈의 프로필을 인식을 해서 자체 보정을 해주는데 그 보정 전후의 차이를 보시면 비네팅이나 이 왜곡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옆으로 상당히 좀 늘어지는 듯한 왜곡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 인물을 찍으실 거라면 세로로 해놓고 인물 사진을 찍으시면 좀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비율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특히 인스타 같은 게 보면 세로 사진이 더 대세인 것 같아요. 그죠? 예전처럼 이렇게 가로 사진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세로의 왜곡이 심한 인물 사진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S10에 시그마 1018 렌즈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S10처럼 자체적으로 손떨방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좀 크게 작은 이런 영상 위주의 카메라와 궁합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와 비교하는 이 1024 렌즈만 봐도 크기나 무게가 상당히 제법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 손떨방이 좀 들었죠. 사진가들에게 선택의 그 선택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이 만약에 정말 풍경을 정말 진지하게 찍고 싶다. 난 제대로 정말 퀄리티 있는 풍경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사실은 중형 카메라를 쓰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구형이 돼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풀프레임 고화소 바디를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후지 렌즈 라인업 중에서 이제 화질이 좋기로 유명한 1655나 50140을 굳이 안 사는 이유가 후지를 쓰면서 아주 이 극강의 화질을 추구하지 않겠다. 나는 왜냐면 니콘 Z7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퀄리티 있는 풍경 사진을 찍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비용과 크기, 무게 이런 걸 다 감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풀프레임을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꼭 후지가 좋다. 난 반드시 후지해야 된다 하시면 0816을 쓰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어차피 제가 봤을 때 0816과 승부를 하기 위해서 나온 렌즈는 아닌 것 같고요. 이 XF1024 렌즈랑 붙으려고 나온 것 같은데 XF1024 렌즈가 신형 기준으로 139만원, 140만원 정도 하고 이 시그마 1018 렌즈가 정가로 105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지금 할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만원, 40만원 사이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화질이 조금 더 나은 화질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낮은 조리개와 그리고 가볍고 작은 기동성이냐 요 사이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개인의 어떤 사진을 찍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거고 취향의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만 확실한 것은 최근 시그마에서 이렇게 출시된 렌즈들이 확실한 선택지를 준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이게 애매한 제품을 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컨셉을 정해서 이 조그만 구경 안에다가 화질을 다른 더 구경이 큰 렌즈, 무거운 렌즈만큼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크기와 무게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 이런 것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그런 승부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광각 계열에서는 이 시그마 1018 렌즈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출시된 시그마의 X마운트 렌즈 중에서는 가장 좀 갖고 싶은 렌즈가 바로 이 시그마 1018 렌즈입니다. 제가 아마 조만간 가족여행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행 갈 때도 이 시그마 1018 렌즈를 가지고 가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한번 재밌게 찍어 보려고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시그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X마운트나 소니의 E마운트 렌즈들을 출시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 분명한 렌즈들을 내주는 게 상당히 정말 고맙고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 취향에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다음에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이렇게 리뷰도 해보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